예, 굵직한 경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보물선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150조까지 얘기가 이렇게 부풀려졌더군요. 금괴설, 이 돈스코이오 얘기인데 이를 발굴하게 됐던 이 신일그룹이 오늘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근데 뭐 명쾌하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앞서 저희 리포를 통해서도 뭐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스코이오의 진실은 대체 뭘까요? 신일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신일그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먼저 이 기자회견 자체도 뭐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이 없었다. 네. 증거는 없지만 믿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밝힌 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15일 날 오전에 울릉도에서 이제 한 430m 정도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 자체를 발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잠수부들이 어떤 상자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발견으로 밝혔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150조라면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들은 신일그룹에서 150조라는 것을 쓴 적이 없다. 한 발 빼더라고요. 예, 한 발 빼면서 예전에 어떻게 떠도는 소문을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뭐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10조인데 사실 10조에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로 해서 정정했는 정도는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만 뒤끝이 찝찝하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참 이 150조 얘기 나오고 막 할 때 와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뒤에 뭐가 붙냐면 암호화폐와 또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뭐야? 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그 끝이 방금 이제 찝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표한 대표가 거의 도망치다시피 했잖아요. 예.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21세기에 이런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아이템만 가져와서 조합한 거 아닌가. 그걸 두 자로 줄이면 사기죠?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가 그 얘기하려고 사실 두 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평론가님 오늘 기자회견 자체도 원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예, 이제 열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해프닝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장소 이동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자회견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결국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근데 외신은 굉장히 많이 왔고 러시아 기자들 많이 왔습니다. 직접 질문도 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세계가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 글로벌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그만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구 정반대편에서 알고 쫓아와요. 러시아 그거 군하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돈스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름을 댔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저는 조금 처음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님도 이제 뭐 이런 기자회견 이런 것들 많이 보셔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왜 기자회견 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어서 이 신일그룹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실제로 밝혀졌다, 지금 발견했다고 하는 이 디미트리 돈스코이호가 실제 그 배인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많은 그런 보물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예.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그룹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돈스코이라는 것을 우리 포털에서 치면은 지금 이 신일 골드코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제일 먼저 이게 뜨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신일그룹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한글, 영문, 중문 이렇게 돼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한글 내용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언론 의혹은 다 거짓이다. 뭐 관련자들 다른 좌고 우면하지 말고 본인들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부 단속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영문판에 가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그룹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개의 계열사가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껏 영문을 열어봤더니만 내용은 하나도 없고 비트코인의 가격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본인들이 그와 같은 의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들의 실체는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의혹만 더 남겼기 때문에 과연 이 신일그룹이 이번에 그 인터뷰로 얻은 것이 많으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았다라고 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일 골드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 그 ICO를 통해서 팔았던 이 코인에 대한 가격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봅니다. 내부 단속용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어떤 재료가 있으면 주가는 튑니다. 제일제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26일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 얘기하니까 쏠려요. 그랬다가 오늘 연다 하니까 또 쏠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이 와중에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순진한 개미 투자자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튀는 상황에서 이득 보는 세력이 꼭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150조 보물선 이 얘기를 정말 믿고 투자한 분들이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저 어렸을 때 그 보물선 그 보물섬이라는 이제 동화책 보면요. 막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지지 않습니까? 딱 나오면 뭐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와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그건 동화고 현실은 전혀 다른데 현실과 동화를 뭐랄까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앞에 진짜 그런 호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미비해지거든요. 누구나 다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사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자체가 소위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한탕주의가 너무나 만연했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변호사님이 이 신일그룹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골드코인 얘기가 나온다고 네, 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표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일그룹이 앞서서 이제 투자 자금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지범 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일 골드코인이고 류상미라는 사람이 이 그 신일 그룹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오늘 그 최용석 대표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유상미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 신일 그룹의 70%를 중에 한 35%를 본인이 인수하고 이 그 유상미 씨가 35%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신일 그룹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오너십은 사실상 오늘 그 했던 최용석 대표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은 복잡합니다만 결국 이와 같은 신일 골드코인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물적인 자산은 사실상 이 돈스코이호에서 인양이 됐을 때에 결국 이 비트코인의 그 골드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꿈을 실어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본인들은 거기에 이제 이 돈스코이호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인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그 골드코인의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150조나 되는 것처럼 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방문자가 오늘만 한 10,000명, 99,900명 정도 되는 것을 봤는데요. 본인들 말로는 한 회원이 한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판매했는 사람들한테 33만 명에게 사기를 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사실 150조에서 10조를 했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형사 책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과연 앞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이 돈스코이호를 실제로 인양할 수 있을지 거기에 얼마나 돈이 있을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꿈만 쫓았고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은 신기로만 쫓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금융 당국의 어떤 확실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투자자들은 그 배라든지 거기는 금괴라든지 목적이 있지만 이거를 이끌어가는 신일그룹은 목표는 거기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신일 골드코인이고 신일 골드코인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주가를 그렇죠. 주가를 띄워서 버는 것보다 이 골드 코인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최영수 대표가 나왔지만 다음 기자회견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주주라고는 류상미 씨 안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최영수 씨도 오늘 대표로서 와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러면서 중간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목표는
배도 아니고 돈스코이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멀리서 봤을 땐 신일골드 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쪽에 네. 더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암호화폐 아까 우리 좀 변호사님이 33만 명? 네. 뭐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얼마를 투자했다 확인된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지만 투자이죠.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아니라 그중에 10%인 3만 3천 명만 투자를 뭐 1인당 뭐 돈 100만 원씩만 했다고 해도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방향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가 조작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사기 여부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사기로 나중에 밝혀진다고 치면 뭐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기군요.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이 이 신일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일그룹은 본인 최영석 대표가 얘기하기를 6월 1일 날 설립을 했는 신설 회사이고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신일그룹하고 이 신일 골드코인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누구나 지금 해서 포털에 그 신일그룹 내지 이 그 돈스코이호를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그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은 신일그룹 이 그 골드코인 거래소라고 뜹니다. 예. 직접적인 연관 단어로 해서 한 단어로 뜨는데 그거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기 문제, 또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의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예. 지금 예. 주가 조작의 문제도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 우리가 발견했는 이 그 돈스코이호에 정말 황금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해피해지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모든 이 골드코인으로 들어왔는 돈은 신일그룹이 먹고 결국 그걸 어떻게 그 해외로 도피시거나 했을 때는 개미에 해당하는 본인들이 오늘 공지사항에 보면은 전 세계 30만 명의 회원, 이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당국의 어떤 확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좀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서 내가 암호화폐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아니 그때 그 암호화폐 그 문제가 그 상황 상당히 그 상황이 심각했던 이유에 그러니까 쉽지 않게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정부에 무슨 조처가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시장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는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법이 필요해요. 규제가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되고, 안정화돼야 가격이 역시 똑같이 안정화되고 피해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법천지에서 제일 잘 쏘는 서부의 무법시대에서 빵빵빵빵 쏴도 누가 규제 못하는 상황이에요. 금감원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죠. 그 싫어해도 들을 얘기는 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빨리 국회를 통해 가지고 규제법 빨리 정상화 시켜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관련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렇죠? 거지 사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이 그 금괴 문제도 그렇고 이 신일그룹에서 골드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는 팩트로 확인된 거고요. 그렇죠? 그 피해자가 얼마인지도 아직 확인된 거는 없고, 다만 누구든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암호화폐 뭐 어떤 이름의 암호화폐든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 제재나 규제나 다만 이 부분에 없다. 있어가지고는 예. 지금 그 신일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신일 골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돼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설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자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결국 그 규제 같은 경우를 해외로 해서 피한 다음에 이 피해자는 한국에서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골드코인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물섬 얘기하러 두 분을 모셨는데 갑자기 지금 암호화폐 얘기로 좀 얘기가 좀 진전이 됐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 글쎄요. 오히려 지금 말씀 그 들어보니까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분을 그룹이 아닌가 하는 것에 의혹이 바로 오늘 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원래는 금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이름들, 소위 말하는 이 뭐 브랜드들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데 네. 정작 목표는 뭐 암호화폐에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을 발견하면 모두 다 해피할 것이냐? 전 그렇다고도 생각 안 해요. 금 발견해가지고 지리한 법정 어쩌면 그 투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본도 다 들어가겠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지리한 과정에서 누가 손해 봅니까? 개미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거 통해 가지고 브랜드 막 이름 나오는 신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품들은 그거대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최진희 변호사님 말씀 딱 맞습니다. 원래 목적은 금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네.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는 사실은 뭐 여기서 저희가 보물섬을 인양하면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미 이쪽은 암호화폐 쪽으로 그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누구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암호화폐를 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좀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을 이제 더 이상 그렇습니다. 양산시키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어머니를 형을 형이라 못한 그런 상황. 분명히 그 가상화폐라는 실체는 있는데 법적인 어떤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그 가상화폐 사기를 했을 때에 분명히 이 비트코인을 압류를 했는데 그것을 형법적으로 해서 몰수나 추징을 못한다. 1심 판결이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재화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항소심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이 또한 우리나라에 그 얘기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몰수했는 적이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상 인정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제도 내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경도된 나머지 제도화하는 어떤 그 절차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어떤 그 국회의 그 어떤 일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다 보면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숨어있는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암호화폐 이전에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먼저 있는 거였죠. 암호화폐가 암호화폐일 수 있고 가상화폐가 가상화폐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도 많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타격은 암호화폐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도외시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블록체인 기술까지 사람들이 도외시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규제 문제라는 것 이거는 오히려 이 가상화폐라든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는데 한 방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식의 보물선이 뭐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참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번 사건이 ICO 사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요즘 이제 블록체인 협회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업계에서는 지금 ICO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위축될 수 있을 우려는 커질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를 다 잡아먹다시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 법무장관이 이 가상화폐를 그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말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렇다, 암호화폐는 그렇다 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 집중적인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좀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또 이 암호화폐 쪽에 또 계속해서 글도 쓰시고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짧게 한 말씀만 조언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확실한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서 팔랑귀가 아니라고요. 암호화폐라든지 가상화폐는 이거는 공부를 해서 길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남들 투자한다고 따라가는 건 주식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돈스코이 보물섬 얘기하다가 암호화폐 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결국 그만큼 이쪽 시장이 여러 가지로 우려 사항이 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념해서 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